저녁 식사 후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구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월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차를 팔아야 할 것 같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포니 자동차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부르릉. 포니 엔진 소리. 그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골목마다 들리던 그 소리.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어요.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날개였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포니와 함께했던 우리 가족 이야기. 1975년이었습니다. 현대 포니가 출시됐어요.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우리가 만든 자동차.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를 탔어요. 출퇴근할 때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1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셨죠. 저녁엔 7시가 넘어서 돌아오셨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어요. 언젠가 차를 사겠다고. 우리 집에도 차가 생길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1978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차 있는 집이 몇 있었습니다. 부러웠어요. 학교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친구가 타고 가는 걸 보면 나도 저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물었어요. 우리 집은 언제 차 사냐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곧 산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몇 년을 저축하고 계셨는지. 1980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 차 보러 간다고.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진짜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라고. 이제 살 수 있다고. 엄마가 걱정했어요. 돈은 괜찮냐고. 대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반은 모았다고. 반만 대출 받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 보러 가는 날. 특별한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현대 대리점. 유리창 너머로 차들이 보였어요. 파란색 포니, 흰색 포니, 빨간색 포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포니를 보러 왔다고. 사고 싶다고. 직원이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라고. 우리는 차 옆에 섰어요. 흰색 포니.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보여줬어요. 까만색 가죽 시트. 동그란 핸들. 계기판. 다 새 것이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새 차 냄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꿈을 이룬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이 차는 1200cc라고, 경제적이라고, 기름값도 적게 든다고, 가족용으로 딱이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직원이 말했어요. 350만 원이라고.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걸로 하겠다고, 흰색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봤어요. 정말 괜찮냐는 눈빛.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을 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2주 후에 인도된다고, 연락드리겠다고. 우리는 대리점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달랐어요. 2주 후면 우리 집에도 차가 생긴다. 그 생각만으로 벌써 신났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셨어요. 길 위의 차들을 보셨습니다. 웃고 계셨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가 준비됐다고, 언제 가져가시겠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다고. 우리는 또 옷을 갈아입었어요. 버스를 타고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 우리 차가 있었어요. 하얀색 포니,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직원이 열쇠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탔어요. 엄마는 조수석, 나와 동생은 뒷좌석. 아버지가 열쇠를 꽂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 처음 들어보는 우리 차 소리.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어를 넣었어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도로로 나갔습니다. 달렸어요. 우리 차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집으로 가자고.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쪽이었어요. 차가 들어가기 조금 좁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운전했어요. 조심조심.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어요. 차 소리를 들었나 봐요. 김 선생 댁에서 차 샀다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아버지가 시동을 껐어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이웃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한다고, 부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 그냥 중고차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자랑스러웠어요. 아저씨들이 차를 만졌습니다. 보닛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열었습니다. 엔진이 보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아저씨들이 감탄했어요. 좋은 차 샀다고, 잘 골랐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안을 봤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시트가 깨끗하다고, 새 차 같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뿌듯해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왔어요. 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차 구경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아이들이 타봤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어요. 부릉부릉 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신나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제 차가 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해가 지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차를 닦기 시작했어요. 수건으로 조심조심 닦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았어요. 나도 도왔습니다.
동생도 도왔어요. 온 가족이 차를 닦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차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일 어디 갈까? 가족 나들이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웃었습니다. 어디든 좋다고, 오래간만에 나가자고 말했어요. 우리는 설렜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차 타고 어디 가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차를 한 번 더 닦으셨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차가 빛났어요. 엄마가 김밥을 쌌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물통도 챙겼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차에 탔어요.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강 가자고. 뚝섬 한강공원. 거기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차창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경쾌한 노래였어요. 엄마가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도 같이 불렀어요. 차 안이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어요. 주차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조심 주차했어요. 옆차에 안 부딪히게 완벽하게 주차했습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폈어요. 강변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나오자고.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그러자고. 우리도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나갔어요. 한강도 가고 남산도 갔습니다. 여의도 광장도 갔어요. 멀리 갈 때도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 에버랜드, 가족 여행을 다녔어요. 차가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포니는 우리를 세상으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이야기, 아버지 어렸을 때 이야기. 엄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우리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나무들, 건물들, 사람들 다 신기했어요. 명절에는 고향에 갔습니다. 아버지 고향, 경상도 시골. 차로 4시간 걸렸어요. 예전엔 기차를 탔었습니다.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차로 갈 수 있었어요. 편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차 타고 왔다고, 대견하다고, 아버지 등을 두드리셨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포니는 우리 가족의 날개였어요.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아버지는 포니를 정말 아꼈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확인하셨어요. 출근 전에 타이어를 봤습니다. 바람은 충분한지 보닛을 열고 엔진을 확인했어요. 오일은 괜찮은지, 물은 채워져 있는지 꼼꼼히 봤습니다. 주말엔 세차를 했어요. 손수 닦으셨습니다. 수건으로 하나하나 닦았어요. 유리창도 닦고, 바퀴도 닦고, 안도 청소했습니다. 시트를 털고, 매트를 씻었어요.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주차할 때도 조심하셨어요. 앞차와 간격을 넓게, 옆차와도 떨어뜨려서 긁히지 않게
항상 신경 쓰셨습니다. 비 오는 날엔 더 조심했어요. 천천히 운전하셨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우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가끔 물었습니다. 차보다 우리를 더 아끼냐고. 농담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당연히 너희가 더 중요하지. 하지만 차도 중요하다고. 이 차로 너희를 지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정비소에 자주 갔습니다. 3개월마다 엔진 오일 교체, 점검, 빠뜨리지 않았어요. 정비소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차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차 상태는 어떤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잘 관리하신다고, 차 상태가 좋다고 칭찬했어요. 아버지가 뿌듯해 하셨습니다. 차 안에는 항상 깨끗했어요.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물티슈도 있었어요. 손 닦을 수 있게 모든 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어요. 차는 제2의 집이라고. 깨끗해야 한다고. 우리도 차를 아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신발 털고 탔습니다. 음식 흘리지 않았어요. 문도 조심히 닫았습니다. 포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요. 1982년 여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댁 가는 길. 갑자기 펑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갓길로 갔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내려서 확인했어요.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뒷바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갈아야 한다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꺼냈어요. 공구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땀이 났습니다. 여름이라 더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일했어요. 볼트를 풀고 타이어를 갈아 끼웠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닦았어요. 검게 더러워진 손. 엄마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고.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차 있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무사히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린 날,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커브길에서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길이었거든요. 차가 옆으로 밀렸어요. 길 옆 눈더미에 부딪혔습니다. 쿵! 충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다들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친 데 없냐고. 우리는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를 확인했어요. 범퍼가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치웠어요. 차 앞쪽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후진했어요.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차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집으로 왔습니다. 조심조심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을 차 앞에 서 계셨어요. 찌그러진 범퍼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엄마가 다가갔습니다. 괜찮다고. 고칠 수 있다고.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정비소에 갔어요.
범퍼를 수리했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출근했어요. 차가 없으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차가 수리돼서 돌아왔습니다.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아버지가 기뻤습니다. 다시 출근길에 차를 몰았어요. 조심하셨습니다. 눈 오는 날엔 더 천천히.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항상 말했어요. 1984년 가을이었습니다. 나는 중학생이 됐어요. 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포니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집에 오셨어요. 저녁 식사 후 가족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구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월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놀랐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30% 정도. 엄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생활이 힘들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라. 그래서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차를 팔아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차를 판다고요? 우리 포니를요? 엄마가 물었어요. 꼭 팔아야 하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다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차를 유지하려면 보험료도 내야 하고, 기름값도 들고, 세금도 내야 한다고.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결정을 따르겠다고. 당신이 제일 힘드실 텐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차 하나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우리가 있잖냐고. 차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빠 잘못 아니라고.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어요. 소리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포니를 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4년을 함께 했는데 그 모든 추억이 다 담긴 차인데 이제 없어진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중고차 판매. 1980년식 포니 1. 흰색. 가격을 적었어요. 전화번호도 적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어요. 차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잡았어요. 토요일 오후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왔어요. 아버지는 아침부터 차를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닦았어요. 구석구석. 안도 청소했습니다. 시트를 털고 유리창을 닦고 반짝반짝 빛나게 했어요. 차를 보는 아버지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한 남자가 왔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차를 보더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상태가 좋다고, 관리를 잘했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지중지했다고, 한 번도 사고 없었다고, 남자가 시승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차를 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차로 하겠다고, 사겠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을 흥정했어요. 조금 깎아달라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조금 깎아줬어요. 남자가 만족했습니다. 다음 주에 돈 가져오겠다고, 차를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차를 더 열심히 아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매일 닦았어요. 매일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차를 탔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한강도 갔어요. 남산도 갔습니다. 추억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추억을. 토요일이 왔습니다. 차를 넘겨주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가자고. 온 가족이.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마지막 엔진 소리.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강변도로를 따라.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풍경을 봤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아버지가 차를 세웠어요. 한강공원. 우리가 처음 왔던 곳. 4년 전. 차를 처음 샀을 때 왔던 그곳.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에 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돌아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엄마가 다가가서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괜찮다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걷다가 다시 차에 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마지막 운전이니까.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자가 와 있었습니다. 차를 사겠다던 그 사람. 아버지가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마지막으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돈을 건넸어요. 현금 봉투.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양도 서류. 아버지가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남자가 열쇠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쇠를 꺼냈어요. 손에서 한참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넸어요. 남자가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잘 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제 우리 차가 아니었어요.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서서 그걸 봤습니다. 차가 멀어졌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우리 포니가.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계셨어요. 빈 골목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집으로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계셨어요. 나는 아버지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우는 소리.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차 열쇠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복사해둔 열쇠. 한 개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어요. 빈 주차 공간을. 그 뒤로 우리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출근할 때, 외출할 때, 버스와 지하철. 불편했어요. 하지만 견뎠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한번 가졌던 자유를 다시 놓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버스를 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을 서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포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가난을 벗어나려는 발버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려는 마음이었어요. 그 차 안에는 아버지의 땀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저축한 그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웃음도, 노래도, 대화도 다 거기 있었어요. 포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날개였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던 청춘의 엔진이었습니다. 꿈이 도로 위를 달리던 시절, 그게 포니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대학생이 됐어요. 동생은 고등학생.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힘든 시기는 지나갔어요. 회사 사정도 나아졌습니다. 월급도 다시 올랐어요.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가 말했어요. 차를 다시 사볼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놀랐어요.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이제 괜찮다고, 여유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주말에 가족끼리 차를 보러 갔습니다. 중고차 시장. 여러 차가 있었어요. 소나타, 엑셀, 프라이드, 새로운 모델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고.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이 고르라고. 당신 차니까. 아버지가 차들을 봤습니다. 한 대 한 대. 그러다가 한 곳에 멈췄어요. 구석에 낡은 포니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하얀색. 우리 차는 아니었어요. 다른 차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모델, 같은 색. 아버지가 다가갔습니다. 차를 만졌어요.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서 계셨어요. 들러가 왔습니다. 이 차 관심 있으시냐고. 오래된 차라고. 고장도 잦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딜러가 가격을 말했어요. 싸게 드린다고. 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다른 걸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차를 샀어요. 소나타. 새 차였습니다. 좋은 차였어요. 하지만 집으로 오는 길, 아버지는 계속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포니가 있던 쪽을.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직장인이 됐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십니다. 차도 바뀌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아버지는 가끔 말합니다. 포니 이야기를. 그때 그 차. 처음 샀을 때 설렘. 함께 달리던 시간. 마지막 이별. 다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아버지와 나 둘이 나갔습니다. 클래식카 전시회. 거기에 포니가 있었어요. 1980년식. 복원된 차.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차를 보셨어요. 다가가서
만지셨습니다. 보닛을, 핸들을, 문을 열고 앉아보셨어요. 운전석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무언가 떠올리시는 듯 했어요.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아버지가 내리셨어요. 나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기억한다고. 아버지와 함께 달리던 그 시간을, 라디오 소리, 바람 소리, 아버지 목소리 다 기억한다고.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고맙다고. 무엇이 고마운지 물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함께 해줘서, 그 시절을 함께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맙다고. 포니를 선물해줘서, 그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포니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차는 어디론가 갔어요. 아마 폐차됐을 겁니다.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부르릉, 첫 시동 소리, 그 설렘, 가족이 함께 달리던 시간, 창밖 풍경, 라디오 노래 다 기억합니다. 포니는 차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날개였어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던 청춘의 엔진, 그게 포니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있나요? 함께 달렸던 차, 추억이 담긴 그 자동차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타보고 싶지 않나요? 아버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그 차를, 포니를, 부르릉, 엔진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귓가에, 마음속에 여전히 달리고 있어요. 도로 위를 꿈을 싣고 오늘도 여기까지 나 때는 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